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사를 통해 교단 운영 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월결사와 전임 집행부의 경주 남산 마앱을 바로 세우기에 대한 승계 의지도 드러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현대 한국선불교회 중흥조 경허선사를 재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생전 어록을 통해 스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고 한국불교 수행 문화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이 서울에서 열린 한국문화 페스티벌에 참가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템플스테이를 홍보하고 한국불교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 환경의 날 다큐멘터리 인드라망 2022년 우리 지구 이야기가 제30회 불교언론 문화상 라디오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거행됩니다. 천태종의 NGO 단체 나누며 하나 되기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원 순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후위기 시대 무생명과 공존하며 사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합의 추대로 조계종 총무원장에 오른 진우 스님이 취임사를 통해 교단 운영 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원력 속에 시작된 상월결사와 전임 집행부의 경주 남산 마앱을 바로 세우기에 대한 승계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94년 이후 처음으로 합의 추대로 총무원장에 오른 진우 스님이 만여 명의 사부대중 앞에서 현재 종단 운영 시스템인 94년 체제의 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 등 시대적 전환기에 불교 중흥의 선결 조건으로 교단 운영 시스템의 전면 전환을 통한 불교 현대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불교 중흥은 같은 말입니다. 세계적인 종교의 위기, 종교 인구 감소라는 현실 앞에서 불교 중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단 운영 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계종은 94년 종단개혁으로 교구본사 중심제를 구축했고 그 위에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삼원체제와 현재의 선거제도 등을 마련했습니다. 취임 전 진우 스님은 체제 변화의 핵심으로 재정 공영화를 제시했고 교육원장 재임 당시 B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수입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재분배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그 배정을 하고 쉽게 그게 이루어지겠는가라는 회의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영제에 대한 부분도 논의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교단 운영 체제 변화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지만 2년 전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 대중공사는 이에 대한 공론화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당시 해인사주지 현흥 스님은 중앙종단과 교구본사의 역할 재정립을,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은 삼원체제의 전면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중앙종단의 역할과 과제를 시스템의 전환 없이 해결하기에는 한계 상황에 달했다는 공감대 속에 나왔습니다. 풍년 주거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구본사를 부분 재정 통합 또는 부분 재정 공유 제도 도입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볼 것을 제안해 봅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상월결사 평화걷기 순례를 포교의 본보기로 삼겠다고 언급해 이에 대한 종단 차원의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37대 집행부의 첫 총무부장으로 상월선언 총도감 호산 스님을 택하면서 내년 2월 인도 순례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상월선언은 어쨌든 수행과 포교가 하나로 가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수행 공동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것을 잘 이제 좀 더 종단이 적극적이면은 그 효과는 굉장히 더 커질 수가 있다.
진우 스님은 또 전임 집행부의 100만 원력 결집불사 중 하나인 경주 남산 마앱을 바로 세우기를 공식화해 주요 종책의 승계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94년 이후 첫 합의추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 중흥 화두 아래 교단 운영 시스템의 전환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에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근현대 한국선불교회 중흥조 경허선사는 기행에 가까운 행동으로 생전의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경허 스님의 어록을 통해 개인의 수행 가풍을 살펴보고 한국불교 수행 문화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허, 받을 것도 전할 것도 없는 외로운 시대의 선사. 덕승총림 수덕사가 주최하고 동국대 전자불전 문화콘텐츠연구소 등이 주관하는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로 불리지만 기행에 가까운 행동으로 역행적 도인으로 잘못 알려진 경허 스님의 진면목을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수행 전통이 경허 스님에서 비롯된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허 스님에 대한 접근들이 굉장히 좀 거리감이 있는, 현실의 생활과의 어떤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현실 속에서 경허 스님의 어떤 깨달음과 수행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발제에서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문광 스님은 경허 스님의 선시들을 다시 읽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세 혼연 아독성, 불여 임하 도잔년. 경허 선사가 남긴 선호록에서 종종 언급되는 이 구절을 예로 들며 홀로 깨어있음의 의미로 사용된 이른바 술 깰 성에서 유추된 잘못 전해진 뜻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성과 홀로 깨어있음, 술 깨어있음과 난주, 내가 가장 고결해 라고 하는 의식과 부담, 나는 경성 땅을 밟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을 때 남들이 봤을 때 다 취강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경허를 읽어내는 방식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한국 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킨 경허 스님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수행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경허 선사는 핍박으로 인한 속박으로 기본적인 수행조차 담보받지 못하며 근근히 지켜온 불교를 일으키려 하였다. 경허 선사가 사라져가는 불교를 일으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불교 기본의 수행 문화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는 곧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질곡의 시대를 견디던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서 경허 스님을 둘러싼 실제에 관해서는 끝없는 고증과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선 경허 선사의 간화선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한 오용석 원광대 교수의 발제를 끝으로 주경 스님을 좌장으로 한 논평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인석 불교학술원 교수와 성균관대 서재영 초빙 교수, 동국역경원 이진영 연구원이 함께했습니다. 전자불전 문화콘텐츠연구소는 스님의 수행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한국 불교의 많은 사상과 철학이 자료로 잘 정리되고 축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국문화페스티벌에 참가해 템플스테이를 홍보하고 한국불교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의 첫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1000여 명에게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문화사업단은 유학생들에게 합장주와 연꽃 등 만들기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했고 템플스테이 지도를 배포했습니다. 문화사업단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의 두 번째 협력 사업으로 11월 5일과 6일 경주 골굴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8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효성사 수행도량 경주 분황사에서 제26회 원효예술제가 봉행됐습니다. 일부 법요식은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석가모니불 정근과 축원, 헌화와 현양, 법어와 추모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원효대 성사님의 무예 행광, 일심화정의 거룩한 가르침으로
정진하며 액난과 재난은 완전히 사라지고 안온한 정정한 국토가 되어지기를 비옵나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초에는 복원 계획이 확정되고 2년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원효예술제 법요식에 이어서는 대북과 비파 연주, 홍순지 명상음악과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신라 최초의 사찰 구미도리사가 개산 1605주년을 기념해 제6회 향문화 대제전을 봉행했습니다. 향문화 대제전은 천년향을 현재로 내려받는 불교의식인 천년 수양식에 이어 천년향 이운, 아도화상 헌향제, 향연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놀지왕 당시 고구려 승려 아도화상이 신라의 불교와 향을 전하고 큰 병이 든 성국 공주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싸움에 힘들어하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주최 측은 행사 참석자들에게 아도향을 선물로 증정하며 향 문화의 기원과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전통 불화의 맥을 잇고 있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불화장 김종섭 장인이 불화전을 열었습니다. 3년에 걸쳐 완성한 21m 길이의 국내 최대 불화 500나한도를 공개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탑 불상과 함께 불교의 신앙 대상인 불화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모해 왔으며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40여 년간 전통 불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김종섭 불화장이 18년 만에 경북 도청 동락관 전시실에서 불화전을 열었습니다. 또 경상도 도민에게 한 번은 이런 그 불교 미술을 선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 전시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불화전은 전통을 이어 현대에 이르다란 주제로 500나한도를 비롯해 석가모니 후불탱화, 삼조고, 구도유길 등 3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불화인 길이 21m 규모의 500나한도가 공개 전시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불법의 진리를 깨우친 부처님의 제자 500명을 그린 작품으로 김종섭 불화장이 3년에 걸쳐 완성한 불화입니다. 석가모니 후불탱화는 고려 불화와 조선 불화의 우수한 제작 과정을 계승성하여온 김종섭 불화장이 꼽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석가모니 후불탱화가 어떻게 보면 제 대표적인 작품이고 또 제 분야의 전통을 이어가는 하나의 모티브고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3년에 걸쳐서 나한님을 그려야 되겠다는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완성도를 다시 한번 경상북도 도청 동락관에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전통 불교 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관람객들을 위한 연꽃 그리기, 달마 그리기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20여 년 전 하늘재가 있는 문경 관음리에 정착한 김종섭 불화장은 관음불교 미술연구소를 설립해 후학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 전통 미술을 한다는 그 자체를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제자나 후배가 온다면은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그 후배에게 전수해 줄 그런 생각. 건하 신불의 신조로 정진하고 수행하면서 좋은 작품으로 기감이 되겠다는 불화장 김종섭 장인. 전통 불화의 맥을 전수 계승하기 위해서는 불교계의 활성한 노력, 미흡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도청에서 BBS 뉴스 김종열입니다. 불교의 참모습을 알린 언론인과 보도매체에 시상하는 올해 불교 언론 문화상 라디오 최우수상에 BBS 라디오 환경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인드라망이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제30회 불교 언론 문화상 수상작들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라디오 다큐멘터리 인드라망 2022년 우리 지구 이야기는 박광열 PD와 백유빈 작가, 배우 전연아의 내레이션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이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언론문화상 대상엔 공명작가의 웹툰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가 선정됐고 최우수상엔 BBS 라디오 다큐 인드라만과 함께 KBS의 다큐 인사이트 특집 2부작 사유의 탄생과 서울신문의 정중하고 세련된 혐오사회 등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불교 언론인상에는 BBS 불교방송 초대 상무를 지낸 정유 스님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전남 강진 무의사가 극락전 앞마당과 경내 일원에서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수륙대제 시연을 펼쳤습니다. 5회째를 맞은 올해 무의사 수륙대제는 조선시대 수륙제 의식 절차가 기록된 의궤에 따라 타종, 실연, 대령, 관욕, 괴불 이운, 조전 점안 이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무의사 수륙대제는 세종대왕님의 국태민안과 애민정신을 기반으로 지역에 많은 관심 있는 분들과 노력하여 우리나라의 유용과 무용을 다 갖춘 명실상부한 수륙사의 면목을 갖추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무의사는 오는 12월 3일에는 강진 아트홀에서 수륙대제 복원 2차 학술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편 무의사 극락보전은 세종대왕의 명으로 수륙제를 위해 건립됐습니다. 공주시 사암연합회와 공주시 불자연합회가 금강신관 공원 특설무대에서 제68회 백제문화제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영산대제에는 조계종 6교구 마곡사주지 원경스님과 공주시 사암연합회장 중하스님을 비롯한 6교구 본말사 스님, 신홍섭 공주시 불자연합회장, 안병권 조계종 6교구 신도회장, 이윤진 마곡사 신도회장, 최원철 공주시장, 윤구병 공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법석에 오른 마곡사주지 원경스님은 영산제 의식을 이어가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자비의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제의 역대 군왕과 나라를 위해 싸우다 산화한 수많은 무명 장졸들의 영가를 천도하는 백제불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법요식에 이어 펼쳐진 영산대제 의식에서는 호산 스님을 비롯한 14명의 스님이 무대에 올라 살풀이 멸진무 공연, 상단 권공과 축원, 장원 연불 등을 진행했습니다. 천태종이 불교계 최초로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을 의미하는 ESG 경영을 선언했는데요. 천태종의 NGO 단체 나누며 하나되기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해 아이들에게 기후위기 시대 무생명과 공존하며 사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해양환경체험관에 마련된 보트를 타고 물살을 가로질러 도착한 지구의 최북단 북극. 쓰레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조망만한 얼음 위에 앉은 북극곰은 콜라 대신 쓰레기를 흔들며 아이들을 반기고 엑스레이로 촬영한 동물들의 몸 안엔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합니다. 천태종이 설립한 NGO 단체 나누며 하나되기가 서울 구강사 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 찾은 어린이 해양환경체험관 키즈 마린파크.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바다 생태계를 살펴보고 어떻게 환경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지 몸소 느끼는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쓰레기 만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싫어요. 자, 북극곰이랑 인사하세요. 안녕. 그런데 북극곰 뭐 하고 있었어요? 쓰레기 먹고 있어요. 아이들은 공장에서 왜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또 분리수거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자원을 재활용해 순환에 동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친환경 헬리콥터를 타고 바다를 지키는 그린 원정대로 변신한 아이들은 로봇팔로 바다 위 쓰레기를 수거하고 되살아난 소중한 생명들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쓰레기를 잘 재활용하고 종이 쓰레기는 종이에 버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프게 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바다 쓰레기 이제 안 꼈으면 좋겠어요. 나누며 하나되기는 지난해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구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10여 개 어린이집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이 관문사 주지 취임식에서 친환경과 사회공헌 등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인 ESG 경영을 선언하면서
지구촌 공생을 위한 종단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은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중생이라는 또 다양한 식물, 동물, 또 우리 지구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우리 지구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학습을 통해서 어린 친구들이 너와 나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좀 준비를 했고요. 아이들은 조기에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서 생활에서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 돌고래 친구 옆에 이게 뭐죠? 마스크! 맞아요. 공기가 너무 나빠져서 우리 아직까지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 선생님 마스크 버릴 때 어떻게 버리라고 그랬죠? 재활용 부음에. 어? 끊어고 마스크 마스크줄을 버리라고. 어린이들이 해양 환경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서울 송파구 키즈 마린파크는 한국해양재단과 현대자동차그룹, 해양환경공단이 조성한 곳으로 사전 예약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바닷속 체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인드라망 공동체이자 한 생명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천태종 종의회가 후반기 종의회의장에 신촌 성용사 주지 세운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올해 추가 경정 예산 252억 원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천태종 종의회는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재적의원 30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9차 임시 종의회를 열어 세운스님의 종의회의장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선출 직후 종정 도용스님은 세운스님에게 사령장을 전달했으며 그동안 종의회의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해온 덕혜스님은 부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종의회는 이어 어제 본회의를 속개해 2022년도 추가 경정 예산은 252억 9천여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관음기도도량 양양 휴휴암이 먼저 떠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수륙 영가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휴휴암은 민족의 세시 풍속이자 한 해 수확을 마무리하는 명절인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수륙영가 천도제를 봉행하고 바다와 육지를 떠도는 영가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우리 휴휴암은 수륙대제를 모시기 가장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우리 휴휴암 회주 큰 스님께서 아주 제대로 된 기도처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늘 우리 불자님들은 오셔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휴휴암은 쉬고 쉬어가는 곳이란 뜻을 지닌 바닷가 사찰로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처로 자연이 빚어낸 경치가 아름다워 전국에서 관광객, 기도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7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